중국에 이어 트럼프가 이란에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에 전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10월 7일 공격의 마지막 주모자 중 한 명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유로비전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벨라미 벨루치가 나크바 집회에 잠입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모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중국 방문 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는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큰 발언입니다. 그는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발언입니다. 그는 그 점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석유를 사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의 개방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합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트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의 에밀리는 자리에 없지만 오늘은 두 명의 멋진 게스트, 공동 진행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활동가 아디 아디어, 그리고 벌써 세 번째로 우리 쇼에 돌아온 친구 라켈 카파탄입니다. 그녀는 전직 하사이자 정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모였네요. 매주 같은 얘기인데 언제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될까요? 중국 방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목표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그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뉴스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들은 대만과 반도체 제조에 관심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와 전체 AI 냉전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국제 정세의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란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얘기를 꺼냈나요? 슈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도 몰라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농담일 거예요. 제가 아는 건 미국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뭔가를 처리하고 있을 때 중국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죠? 러시아도 정말 행복하고요. 중국은 아무도 자기들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왜 아무도 중국을 보지 않는지에 관한 거예요. 왜 아무도 러시아를 보지 않을까요? 왜 아무도 아프리카를 보지 않을까요? 왜 아무도 이스라엘이나 중동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어둠 속에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대부분의 저렴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죠. 라케, 우리가 보지 못한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쇼샤나가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서서 전체 체스판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전체 체스판을 본다면 앞에는 폰들이 있고 그 뒤에는 왕과 여왕이 있죠. 그게 바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고 그들이 주목하는 건 대리전입니다.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죠. 정확해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개입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중국은 항상 움직임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도 이란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네, 그들이 해협을 봉쇄하면요. 그리고 중국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매몰 비용의 오류가 아닐까? 여기에 더 시간을 들여서 계속 지원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걸까? 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평소에는 생기지 않았을 파트너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공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공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통의 의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이념도 없거든요. 중국은 경제적 확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돈에 관심이죠. 그들은 신경도 안 쓰고 이란을 구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제 생각엔 아무도 이란을 구하러 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트럼프에겐 승리라고 봐요. 러시아, 중국도 오지 않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채 이제 거래를 하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어디선가 읽었는데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중국에 석유를 팔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중국이 이란을 다시 무장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주 이상한 거시적인 마치 7차원 체스 게임 같은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팔로워들과 스토리를 통해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죠. 중국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라고요. 우리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 다녀왔거나 중국 기업, 비즈니스와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들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념 같은 건 없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들이 이란과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미국에 반대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보면서 그게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해관계의 수렴을 볼 수 있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요. 그게 저에겐 미친 일 같아요. 우리는 정말 미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정말요. 지켜보는 게 흥미로워요. 로켓이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맨 앞줄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맨 앞줄에 앉아 있지만 결국 그가 뭔가를 가지고 갔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는 이란을 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열어두고요. 계속 될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지방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47년 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이게 7월 4일 전에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7월 4일 미국 250주년 승리의 날에 맞춰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의 선거를 위해 승리가 필요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비비어. 그도 승리가 필요해요. 9월에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선거가 미뤄지지 않는 한.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도 승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라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주 이런 일들을 예측하잖아요. 이번 주에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정말 지겹게 들려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쟁이란 맞아요. 새벽 2시, 3시에 대피소로 뛰어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전쟁터, 유로비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세상에. 우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그래요. 왼쪽이나 뒤쪽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출전 금지시키려 했어요. 4나라가 안 왔고 총 5나라예요. 5나라요. 누구예요? 그래도 최고의 나라는요. 스페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네덜란드랑 또 다른 나라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었어요. 5개였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EBU 맞나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점은 인정해줘야 해요. 그들은 우리는 누구도 보이콧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가했고 그들은 참가하지 않았죠. 그들은 치킨 게임 끝에 이 나라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더해서 그들은 규칙까지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대중투표에서 부당한 이점을 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했다고요. 네, 그걸 광고라고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웃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길 원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기고 싶어 해요. 와, 유로비전에서요. 유로비전에서요? 네. 네, 소프트 파워죠.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규칙을 바꿨어요. 새 규칙 덕분에 2등을 했고 1등보다 더 좋았어요. 1등이면 내년엔 안 올 거야 라는 반응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다른 보이콧들도 있었죠. 이제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등이잖아요. 우리 노래가. 세계에서 2위였고 우리는 개최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는 미국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로비전이 뭔지 잘 몰라요. 알겠죠? 저조차도 이 차 안에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이상한 사람들요. 그냥 소품이랑 같이 무대에 올려버려요. 이게 바로 대회라는 거죠. 정말 미쳤고 노래도 끔찍해요. 끔찍해요. 정말 미쳤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봐야만 했어요. 왜냐면 알잖아요. 논란도 많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난 이거 안 볼래 하더니 사라졌어요. 저 혼자 남아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녀가 이길 줄 알았어요. 누가요? 왜냐하면 그녀가 불가리아 무대가 제일 좋았거든요. 불가리아.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마치 포피 같았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녀가 이스라엘 비난을 거부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 그녀는 이스라엘 팀이 자신이 그들을 지지한다는 걸 확실히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는 진짜로 최고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암이 2번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안 돼 했어요. 트위터에 오이베이 우리 이길 수도 있겠다고 썼는데 지금은 다들 저를 버려 혼자 남았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는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알겠어 라고 하더니 갔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게 최고의 결과였어요. 정말 신났고 행복했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제 딸과 친구들은 처음 1시간 정도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정도면 많이 본 거고 저는 더 못 봤어요. 노래요, 저도. 솔직히 저도 세는 데만 참여했어요. 하지만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첫째, 관중 중 한 명이 이스라엘 노래에 맞춰 머리를 흔들면서 작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휩쓸린 거죠. 진짜 인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그래, 이 노래 멋지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믿음이 당신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리고 유로비전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마다 논란과 증오, 우리를 향한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늘 상위 5팀 안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래가 좋으니까요. 맞아요. 몇 년 연속으로 2위를 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떠올리게 해요. 그렇게 많은 보이콧, 그렇게 많은 끔찍한 일들, 그렇게 많은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세월 속에서도 이렇게 잘 해내고 있어요. 우리 경제처럼요. 우리 경제가 튼튼해요. 우리 시장도 튼튼해요. 쉐켈을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제는 배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배울 거라고 생각해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라이스를 열어보면 그게 요즘 제가 하는 새로운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만약 열어본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인기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기 투표를 받았을까 궁금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이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제가 인용했던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야 라는 말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만큼 인기가 없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반드시 대표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 노력을 쏟아요. 우리는 이걸 신경 써요. 이유가 뭐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주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약 올릴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 노래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 2년 중 첫 해가 특히 힘들었고 10월의 10월 AB라는 노래와 함께였죠. 하지만 그 노래가 너무 정치적이라 곡을 바꾸라는 말을 들었어요. 원래 그 노래 제목은 10월의 B였어요. 10월의 B요. 그리고 나서 그게 허리케인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허리케인. 정확히 말하면 10월의 B에서 허리케인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10월이 너무 정치적이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에 모두가 울었어요. 작년에 노바 생존자였고 노래도 정말 멋졌어요. 정말 멋졌죠? 그녀가 이 노래를 썼어요. 라일리 그녀가 자신만의 노래를 썼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녀는 작년에 2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접 쓴 노래도 그 자리에 딱 어울렸어요. 그녀는 정말 멋진 공연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짜. 저 울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는 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경쾌하고 행복한 노래가 있어요. 어쩌면 미셸이 이 남자를 떠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비전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유로비전에 대해 덧붙이자면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PR 출신이라 나쁜 PR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다 이런 일을 하고 그게 어떤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아티스트의 재능을 알리고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BC와 스카이뉴스 등에서 이스라엘의 참가에 관한 많은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남자를 만나게 되고 BBC 여성 기자가 그에게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저는 그게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노래하고 싶어 하고 착한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건 다루지 않아요. 칸이 하죠. 라고 말해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알죠?
그리고 그들은 적대감을 알아채지 못해요. 네. 작년에도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관객의 시청자 투표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작년에 그걸 봤어요. 작년에는 심사위원들이 유발에게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올해는 우리에게 진짜로 표를 준 게 시청자 투표만은 아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줬고 우리는 심사위원단 투표에서는 제 기억엔 2배가 넘는 점수로 끝났어요. 심사위원 투표보다 6점이나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노래를 들어보면 솔직히 저희가 정말 올해는 정말 엉망이었고 엄청 더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브릿지 부분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에는 세계 최고의 음악 작곡가들이 있는데 왜 그런 곡을 만드는 거죠? 저 남자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해리도 그를 버렸잖아요. 그는 자기 자리에서 혼자 있었어요. 덴마크가 그를 받아줬죠. 네. 그게 다였어요. 그 영상 봤어요? 그는 혼자 부스에 앉아 있었어요. 창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서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영국은 비틀즈를 배출한 나라잖아요. 제대로 된 유로비전 노래 하나 못 내나요? 이 노래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이언 킹과 양철 인간이 합쳐진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이게 보여주는 건 당신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건 안티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노래 경연만 듣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노래 경연만 신경 쓰고 싶어요. 주변 드라마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는 아름답고 훌륭한 젊은 가수예요. 그들이 노래하게 두고 노래로 평가하면 돼요. 아디, 당신 말이 맞는 듯해요. 올해는 그 목표에 더 다가간 것 같고 사람들이 이런 일에 지쳐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넘어가자고 하죠. 다들 지친 거예요. 팔레스타인 깃발 든 남자도 너무 과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나도 내 역할은 할 거야. 휴대폰을 들어 올려.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으니 곧 이스라엘로 돌아올 우리 벨라미 벨루치가 꽤 용감한 일을 했어요. 그녀는 KPL을 쓰고 뉴욕에서 열린 나크바 퍼레이드에 잠입했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2026년 5월 16일 뉴욕 베이리지. 저는 완전히 몸을 가리고 잠입해서 나크바를 기념하는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경험은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인티파다, IDF에게 죽음을, 시온주의자들을 욕하는 구호를 외치는 군중 속에 서 있어야 했어요. 거기에는 다윗의 별과 캐피피에를 두른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건 정말 몸을 벗어난 듯한 경험이었고 저는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역겨운 점은 그들이 하는 일이 매우 강력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헤즈볼라 깃발인 것 같은 걸 든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상 하마스라고 해도 될 정도의 아이를 인터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마스 머리띠를 하고 있었고 야히야 시누아르를 기리는 스웨터와 맨투맨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승리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의 해방이 될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기조차 두려운 시기예요. 특히 뉴욕에 살고 있고 유대인이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아니면 내가 조용히 지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뉴욕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 세상에, 그거 정말 어둡고 비관적인 평가네요. 아디,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셨잖아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로 여행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은 확실히 지금 뉴욕에서 보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증오 운동입니다. 그건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대의로 포장해서 팔아넘긴 증오 운동입니다. 그녀 말대로 이 집회는 평화나 단결을 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네, 헤즈볼라 깃발이 있고 하마스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나크바 퍼레이드라는 것도 그렇죠. 나크바가 뭔가요?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 걸까요? 나크바는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홀로코스트, 우리가 그것을 기릴 때 보통 추모식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는 인류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 집회에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유대인 학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재앙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실패한 학살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들은 홀로코스트 이후 몇 년 안에 두 번째 유대인 학살을 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한탄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지 못했고 그들은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분에서 아주 노골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에 속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먹히게 만들지에 아주 능숙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제 아주 해박한 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소속감, 공동체, 자존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필한다고요. 젊은 세대죠. 미워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양, 비난할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탓할 이유를 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고쳐야 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헌신할 대의를 찾거나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세상에서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내 몫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앉아서 모든 게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소리치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게으른 방식이에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지적으로도 정말 빈곤한 태도죠. 그리고 남을 탓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인기만 얻으려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책임 제로라는 점이에요. 이런 시위에서 벨과 벨라미가 말했듯이 그들은 지금 너무 대담해졌어요. 그냥 깃발을 들고 테러를 미화하는 상징물을 들고 다니죠. 그들은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나크바는 그들이 시작한 전쟁 때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어? 모든 것 하나하나. 맞아. 네가 시작한 전쟁이잖아. 맞아. 네가 시작한 전쟁에서 진 걸 한탄하는데 내가 미안해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 돼. 여기서 그들은 전부를 말하지 않아. 그럴 수 없지. 맞아. 왜냐하면 그러면 지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부만 골라서 말하는 거야. 봐,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쫓겨나는 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이야. 그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어. 앞으로도 마지막이 아닐 거야. 아니. 하지만 그들은 전부를 말하지 않아. 누군가 집에서 쫓겨나면 슬프냐고. 당연하지. 어디서든 그런 일은 슬퍼. 그래. 하지만 그들은 다 말하지 않아.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고 내가 시작한 전쟁에서 패배를 한탄할 순 없어. 맞아. 하지만 그게 그들이 역사를 통해 해온 일이야. 기본적으로 그들이 계속 전쟁을 시작하고 또 패배했다는 사실을 잊길 바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서 합법적으로 정복한 땅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게 합법적이야. 전쟁을 시작하고 패배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해. 그게 인생이지. 그런데 모두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게다가 우리의 안보상 필요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 그래,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들이 하마스가 시작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쟁을 시작한 건 1948년에 팔레스타인 아랍 지도자들이었어. 그들은 말하지,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어? 라고. 그들이 무슨 선택을 했다는 건데, 맞아. 물론이야. 여전히 그렇지. 여기 남아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아랍 공동체를 보라고 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었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 너희는 잘못 선택했지. 잘못된 쪽을 택한 거야. 그게 바로 나스 데일리였어. 너가 그의 영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스 데일리를 봤어. 그는 요즘 많은 일을 겪고 있어. 물론이지. 그가 우리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어. 전혀 예상 못했지. 그래서 그는 내 생각엔 맨다니 뉴욕을 탔어. 맨다니가 나크바에 대해 트윗을 올렸어. 나크바를 겪었다는 뉴요커를 인터뷰 중이었는데 사실은 아니지만 그가 와서 이 서사를 깨겠다고 했어. 그건 마치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같아. 그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인데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 떠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쫓겨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는 이렇게 말했어. 이건 알다시피 정말 좋은 게시물이야.
그리고 그는 그 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 왜냐하면 다들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협력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거든. 왜냐하면 그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미안하다. 그래, 나는 팔레스타인인이고 이스라엘이냐. 그리고 이게 진실이야. 그가 말하는 건 이제 피해자 의식을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야. 얼마나 오래 피해자로 남을 수 있겠어. 앞으로 나아가. 역사는 되돌릴 수 없어.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대의는 역사를 되돌리려 집착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어. 모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나시르의 경우에는 그는 단순히 우리 편에 섰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선 거야.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의 진실이야. 정확해. 제가 자라던 시절 아버지에게는 좋은 친구이자 운전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구시가지 출신의 아랍계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꽤 연세가 많으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들의 지도자들이 떠나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분은 우리 부모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우리는 왜 떠나야 하지? 그냥 문을 닫고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어요. 요세프 카다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도 떠나라는 말을 들었지만 떠나지 않아 가족이 아직 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집회들을 보면 그들은 시온주의자들에 의해 민족 청소를 당한 모든 마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걸 정말 좋아하죠. 이 마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바로 옆에 있는 마을들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데이르야신은 그쪽 서사에서는 데이르야신 학살 이야기가 크게 다뤄지잖아요.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 마을에는 시리아 아랍 무장 세력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유대인 민병대와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속도로 1번에서 자동차를 향해 총을 쏘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데이르. 야신 앞에 아부고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부고시. 오늘날까지도 가장 번성하고 있는 곳 중 하나예요. 번영하고 친근한 곳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거기서 후무스를 먹으며 친근하게 지냅니다. 정확해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건 바로 당신이 아는 그대로예요.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네, 뉴스도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치가 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 말은 벨라미가 정말 용감하게 나갔어요. 그녀는 캐피에를 썼어요. 정말 기대돼요. 네네네. 담입하려고요. 곧 영상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번 주 쓰레기 인간 코너로 가기 전에 잠깐 가자지구로 내려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니요, 하마스는 스스로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들이 스스로 무장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이고 테러를 멈출 의도도 없기 때문이에요. 정갈인 걸 멈출 수 없는 것처럼요. 그들은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허커비가 이스라엘이 어쩌면 직접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 무장 해제를 할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 일을 하려는 유일한 집단이 이스라엘 방위군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는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고 해서 하마스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면 저는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보다는 감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리엘, 당신은 군인이었잖아요. 뭐라고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인가요? 아니요.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군대를 가자 지구에 파견해서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해왔어요. 말도 안 돼요. 누가 하마스와 상대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려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우리는 해야 해요. 매우 크지만 우리는 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바른 선택지는 없어요. 하마스는 스스로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예요. 이봐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헌장 첫 번째 조항에 이스라엘 파괴를 명시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심판의 날은 무슬림들이 유대인들과 싸워 그들 모두와 나무, 돌까지 죽일 때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당신은 전직 하사이고 예비군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게도 저는 철수 작전 때 복무했어요. 와, 그래서 저에게는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DF 외에 하마스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걸 추진한다면 이미 많은 걸 했잖아요. 그들은 예전처럼 더 이상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휴전을 보고 있어요. 이번 휴전은 사람들에게, 즉 우리 쪽 민간인들에게 어느 쪽이든 레바논이든 어디든 좋은 휴전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표적 타격 중이에요. 그래, 우리는 죽였어.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 그 중 한 명이 그래, 내가 이름을 까먹었어. 군사 책임자 맞아. 사실상 마지막 9세대 인물이야. 신화 형제의 후임이야. 기본적으로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휴전을 보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휴전이 유지되고 민간인들의 삶에도 좋지만 우리는 여전히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표적 타격을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방위군 말고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게 나를 걱정하게 해. 물론이죠. 정말 그래요. 그들이 더 갇혀 있다는 건 시민들도 더 갇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문제인 게 그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민간인을 목표로 삼지 않거든요. 우리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와, 중국, 가자, 유로비전. 그건 마치 다른 행성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코너, 이번 주 쓰레기 인간입니다. 아디엘 처음 하는 이번 주 쓰레기 인간 코너인데 기분이 어떤가요? 정말 기대돼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 쓰레기 인간, 아니 쓰레기 인간들은 틱톡에서 반이스라엘 유로비전 팬들입니다. 매년 그들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음모론 같은 걸로 시작하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들의 말은 작년엔 오스트리아, 올해는 불가리아가 우리를 구해줬다는데 저는 도대체 뭘로부터 구해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로부터요? 예시도 가져왔으니 보여줄 수 있나요? 보시다시피 그들은 불가리아가 이기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스라엘이 지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고 쓰죠. 너 제정신이야? 뭔가 이상하게 들려요. 패배자들은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걸 축하해요. 이 모든 게 나한테는 미친 짓 같아요. 그리고 댓글들은 전부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틱톡은 예전엔 더 젊은 이용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25세, 3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보입니다. 저는 그래 네가 그 오염된 곳에 속하지 않아서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요. 네. 맞아요. 당신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쓰레기들이에요. 인생 좀 살아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는 행복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2등을 해서 행복해요. 1등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당신 성격이에요. 우리는 나아가고 패배자들은 제자리에 머물죠. 그들은 패배자니까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조티, 우리 틱톡 특파원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네, 그리고 우리가 틱톡에 가입해서 마음고생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세상에 쇼샤나, 당신이 꼽은 학자는 누구예요? 안녕 쓰레기들아. 다시 말하지만 쓰레기들이야.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을 비난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말할 개강간 중상 모략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하마스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저질러진 성폭력 말이에요. 가자지구 여성들은 착취당하며 원하는 건 음식뿐이고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유로비전 타령까지 하죠. 그리고 그게 일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뉴욕타임스를 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X 트위터에서 그걸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의 소프트 파워, 유로비전, 조작 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는 인생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어 말을 아껴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타임스가 온갖 인쇄물로 모두의 말을 완전히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느껴요.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유로비전을 샀다는 것에 동참한다는 생각이요. 아주 할 일도 없나 봐요. 근데 이런 일은 틱톡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패자이고 뉴욕타임스에도 있어요. 그들은 질투가 많고 인생과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는 안 하고 유로비전 투표만 불평하잖아요. 유로비전도 안 보면서 미국에 있으면서요. 맞아요. 저도 그 사람들이 싫어요. 그들은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을 우리만 했다고 비난해요. 이스라엘이 관광 캠페인 한다는 말과 비슷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 쏟아내는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아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괴벨스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제프 괴벨스 반유대주의 선전상을 곧 진행할 계획이에요. 우린 곧 그거 할 거예요. 알겠죠? 나케, 네가 생각하는 쓰레기 누구야?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쓰레기는 역시 뉴욕에 머물고 있는 맘단이에요. 뉴욕의 현 시장이죠? 또한 반복적으로 반복해요. 또한 회계의 노래, 맞아요. 그를 이번 주에 선택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우선 그가 출마했을 때 저는 처음에 제정신인 사람이 이 남자에게 투표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뉴욕의 상당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가 당선됐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선거운동이 낯설지 않거든요. 알다시피 그들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죠.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내가 해야 하는 거지. 정확히 그래. 그녀를 이겨보여줘. 말하자면 나는 가교를 놓고 관계를 회복해야 해. 그런데 그는 반대로 행동해. 그래. 최근 그는 우리가 얘기한 나프타 영상을 공개했어. 그래. 그게 뉴욕이나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팔레스타인 혈통도 아닌데 왜 너랑 관련이 있어? 그리고 그가 올리는 모든 영상마다 꼭 캐피에를 쓴 사람이 등장해. 거기. 알지? 정확히. 우선 네가 어디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게다가 정말 웃긴 게 또 있어. 좀 어둡게 보면 더 웃기지. 근데 내가 정말 걱정됐던 건 그 사람이 시위대가 유대교 회당 밖에서 시위하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 50피트라고 했지. 50피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여기서 스튜디오 문 끝까지 정도야. 그게 다야. 벨라미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집단학살적인 구호를 외치는 그런 시위가 상상돼? 그들은 테러리스트 관련 물품을 들고 있어. 그리고 그게 예배당 밖에서의 한계야. 이제 너가 시장이잖아. 더 이상 활동가도 아니고 래퍼도 아니고 그가 뭐였든 간에 이제는 시장이야. 실패한 래퍼였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스트 뉴욕에는 시위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윌리엄스버그를 따라 내려가고 아주 유대인 지역을 지나가요. 마치 그곳에 유대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그들은 브루클린 유대인 학교 밖에서 방금 기도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시나고그에서 50피트 떨어진 곳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학교나 동네에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근처까지 아니면 심지어 안까지도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상에서 가족이 현관에 있는 걸 봤어요. 그쵸? 자기 집에서요. 네, 맞아요. 그들 앞에서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제게는 쓰레기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시장이잖아요. 저는 당신의 이념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시장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장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모스크에서 50피트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됐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서구 사회에서는 정말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국이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곳이라는데 너무 익숙하죠. 저도 거기서 자랐어요. 뉴욕을 정말 사랑해요. 뉴욕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리고 옷차림도 제각각이고 모두가 뉴요커예요. 그게 뉴욕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주해 오는 사람들 중 일부,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이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뉴욕을 자기들의 터전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네, 죄송하지만 이건 침입이에요.
이건 환상이에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서구적 사고방식으론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정신 차려야 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 말은 이번 주말 영국에서 토미 로긴슨의 집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증오행진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증오행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아무도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심을 나타낸 행진이었어요. 하지만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그걸 인종차별로 봐요. 유대인 집단 학살을 주장해도 인종차별이 아니라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몇 영상을 봤어요. 유럽에서 이런 행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반시온주의자들에게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확실히 반시온주의 시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죠. 라고 대답하죠. 그럼 스웨덴은 스웨덴 사람들의 땅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들은 아니요, 그건 인종차별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할 수 있죠. 그건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들 같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피상적이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정말 피상적이에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래요. 1930년대 베를린이래요. 그렇군요. 이제 이번 주에 쓰레기 같은 인간을 소개할게요. 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 정말 고마워요. 정말 잘했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요. 뉴욕타임스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인가요? 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누굴까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을 취재하면서 훌륭한 일을 한 언론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르푸르 집단 학살이었던 것 같고 그는 그 일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매우 불공정하고 이스라엘에 비판적이었어요. 많은 뉴욕타임스 기자들처럼요. 하지만 이번 건 정말 도를 넘었어요. 지난주에 슈샤나가 말했듯이 그녀가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힘들게 작성한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날에 기사가 나왔어요. 코하브 엘카얌은 10월 7일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뉴욕타임즈에 기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증거가 있는 진짜 이야기를 가짜 이야기와 가짜 증거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그 사람이었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이걸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의견 글로 썼어요. 그건 의견 칼럼이었어요.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그 칼럼에는 다른 내용들과 함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부 소문만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죄수들을 강간하도록 개를 훈련시킨다고 쓰여 있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여기서 생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개가 강간을 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개 키워요. 혹시 저처럼 키우는 분 있나요? 없죠?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스파이, 돌고래 주장.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가자지고 2015년 하마스 관련 소식통들은 감시 장비를 장착한 돌고래를 포획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돌고래는 이스라엘이 가자 해군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알겠어요? 이스라엘 스파이 상어 의혹. 이집트 2010년 샤름 엘 셰이크 근처에서 상어 공격이 발생한 후에요. 네, 그 근처에는 상어가 있어요. 한 이집트 관리는 이 상어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원격 조종되어 이집트 관광 산업을 해치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좋아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스파이 독수리는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진이 표식을 단 그리핀 독수리가 추적 장치를 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됐어요. 현지 언론은 이를 이스라엘 첩보 장치로 봤지만 실제로는 조류학자들이 새의 이동 거리를 연구한 것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2012년 수단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스파이 독수리 사건도 있었죠. 이스라엘 연구원들이 장비를 부착한 독수리가 태그된 채로 수단 언론이 간첩 혐의를 제기한 뒤에 억류됐어요. 자, 이제 멧돼지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멧돼지는 야생돼지예요.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멧돼지를 풀어 농작물을 해치고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어요. 속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멧돼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 신발 밖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쐈어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쉐메시 근처엔 야생 황소가 많아요. 그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이 죄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주장보다 더 악의적인 건 없으니까요.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미친 좌파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이스라엘 군대만이 강간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군대라서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강간을 하지 않으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고 강간을 하면 그냥 평범하게 강간하는 게 아니라 개를 훈련시켜서 강간하게 한다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제프 괴벨스의 반유대주의 선전학교, 그 바퀴벌레 이야기를 떠올려 보죠. 맞아요. 바로 그거요.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최악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증언들로 뒷받침되죠. Okay, the worst. From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증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리고 EU 머식이라는 비영리 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테러리스트들, 즉 하마스 포로들의 증언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정말 끔찍한 거짓말, 피해 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예요. 이보다 더 역겨운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남자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그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나치였어요. 네, 그의 아버지는 실제로 전쟁 중에 독일군에 있었습니다. 그는 SS는 아니었지만 베어마우트로 전쟁에 참전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잘못된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모습을 남에게 투사하고 요제프 괴벨스식의 반유대주의 선전 태도를 취해서 그것을 뉴욕타임스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옹호하는데 더욱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의 해피엔딩, 반격은 이스라엘 국가가 뉴욕타임스를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피해에 대해 그들을 고소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증거를 공개하라는 말도 있지만 파카샤, 감옥에 와보세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학위받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거짓말은 곧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걸어서 이제는 나치 선전지로 전락한 당신네 출판사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B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우리는 새로운 보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네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아버지는 나치였고 당신은 이번 주 최악의 인간이에요. 와,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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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네요. 그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아니에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매주 영혼을 정화해요. 이번 주 영웅들과 함께요. 라켈, 네 영웅은 누구니? 이번 주 제 영웅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부모님이 그때 미국에 계셔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외로운 병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거나 복무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외로운 병사들,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러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니 오르셸리그 소령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와, 그녀는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스라엘 방위군 인사부문의 외로운 병사부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국의 외로운 병사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나라의 여러 지역에 외로운 병사센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이곳에 있는 동안 후원 가족을 연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실제로 JNS에 그녀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활동을 강조하고 매년 자신의 나라에서와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외로운 병사들도 함께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직접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활동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기사에서 공유한 관점은 그녀가 내 아이의 엄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집처럼 따뜻한 지지가 되고 싶어 해요. 저는 이 이니셔티브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녀와 홀로 복무하는 군인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당신은 성장해요. 이스라엘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자라면 알다시피 군대에 가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제 아이들은 여기서 자라요. 하지만 전쟁을 겪지 않은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다가 목숨을 걸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저는 군인의 엄마예요. 이전에도 2명의 군인 엄마였어요. 저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빨래와 식사를 챙기고 딸은 매주 일요일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걸 잘 알아요. 집에 가지 못하고 가족이 따뜻한 샤바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군복을 빨래해 둘 수도 없고 제가 딸에게 해주는 음식도 챙겨갈 수 없는 상황도요. 그런 지원이 없다는 건 힘들어요. 당신이 데려온 영웅 같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여기 혼자 남아있는다는 것. 네, 몇 년간 전쟁에서 여러 홀로 복무하는 군인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가 생각하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름다운 영웅이에요. 쇼샤나,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은 코아브 엘카얌 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친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녀를 알게 되는 특권을 누렸으니까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인권 변호사예요. 우리 모두처럼 10월 7일 이후에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저지른 성폭력과 성폭행의 끔찍한 이미지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 증거들을 모아야 해라고 했어요. 나는 이것이 문서화되고 실체가 문서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다 읽을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그걸 읽을 수 없어요. 정말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읽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보여주지 말자고 했었죠. 세상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왜 사람들이 선전전 상황에서 이걸 꼭 보여줘야 해라고 하는지 정말 잘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아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정말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그래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의 정신건강은 어떤가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녀가 키노사이드라는 새 용어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집단 학살처럼요. 이런 이야기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게 가족과 친족을 죽이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건 가족을 의미하고 서로에게 강제로 보게 하는 거죠.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일이 단순히 전쟁 중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전쟁의 일부였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하고 고문하며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우리를 파괴하고 예수를 파괴하려는 것이었죠.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비인간화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이것이 문서화된 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그걸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훨씬 더 비열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정말 멍청하고 말도 안 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취재원들을 내세워 오피니언 칼럼까지 봤잖아요. 그래, 취재원들이요. 그래. 그리고 코감 그걸 문서화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세상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테니까요. 그건 몇 년씩 걸려요.
또 모든 여성의 말을 믿어라고 했던 이들, 와인스타인 관련 첫 보도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코잭은 제 영웅이에요. 그녀는 그 일을 해냈고 세상의 부정에도 맞서야 하니까요.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그녀에게 철의 여성상을 수여했어요. 11월이나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그때도 상 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케합,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세상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멘. 그녀는 정말 강한 여자예요. 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희생했고 말씀하신 대로 슈샤나 씨가 수여한 철의 여성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녀는 멋진 영웅이에요. 아디에,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말하는 유로비전 얘기를 듣는 게 지겹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끝나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사실 저도 유로비전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너무 큰 이슈가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휘말리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 주 제 영웅은 에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비유대인 시온주의 운동가로 비엔나 전역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집회들 속에서 친이스라엘 집회를 조직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 집회들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스라엘 국기와 오스트리아 국기, 그리고 이란의 자유를 이라고 적힌 깃발이었어요. 그리고 레바논 국기도 있었어요. 그게 좀 궁금해서 누가 그걸 들고 있었는지 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 레바논에서 흥미로운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유로비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이스라엘을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 왔어요. 제 이름은 이본 헤르츠리고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여기 비엔나에서 작은 플래시몹을 조직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우리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유로비전은 항상 포용을 중시했으며 우리는 배제가 이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양력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있지?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그는 그녀와 어떤 관련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흥미로운데 이게 유대인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헤르츠. 정말인가요? 독일계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의 소개에는 오스트리아 시오니스트, 친푸틴 성향의 우파를 거부하고 이슬람주의 성향의 좌파도 거부한다고 적혀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맞아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졌죠. 마침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네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연락합시다. 저도 비엔나에 가고 싶어요. 브라보. 아마도 그를 여기로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요. 네. 헬츠리 그의 오래전에 잃어버린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뭔지 알아봐야겠네요. 누가 알겠어요?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죠. 흥미롭고 멋지네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기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냥 시끄럽게 구는 건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 영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에밀리 슈레이더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없지만 그분은 그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다뤘던 분이에요. 빌 마허. 세상에 이분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칙입니다. 어제가 이스라엘의 생일이었는데 78년 전 5월 14일 국가가 되었죠. 모두가 이스라엘의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반유대주의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반유대주의자가 될 권리가 모두에게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나 시오니즘, 네타냐후 뒤에 숨는 건 그만합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역대 최악의 괴물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예 읽지를 않거나 자신의 위선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더 나쁜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네요. 유대인 없인 뉴스도 없고 요즘 좌우파가 어떤 것도 합의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는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우파인 터커 칼슨은 닉 푸엔테스와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을 자신의 팟캐스트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진짜 나쁜 놈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그들의 팟캐스트에 슈퍼 좌파인 하산 파이커를 초대해서 그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는 시오니스트라고 말합니다. 나치와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그 말은 뉘른베르크에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진보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캔테 천을 두르고 자선 콘서트 10번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틱톡에 세뇌된 유권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때 오히려 그들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워크에 빠진 멍청이들에게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자도 아니고 아파르테이트 국가도 아니며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같은 버릇없는 애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중동의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일주일만 살아본다면 진정한 자유주의가 무엇이 아닌지 알게 될 거라는 것도 말하지 않죠. 저에게 왜 예전보다 민주당에 더 엄격하냐고 묻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 말은 정말 도덕적으로 명확하군요. 도덕적 명확성. 민주당이 그의 소속 정당인데 그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 모든 양심적인 민주당원도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옳아요. 당신이 말한 것, 그리고 에보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아요. 이쪽과 저쪽이 한 가지에 동의하고 있어요. 이걸 말발굽 이론이라고 해요. 빌 마허, 당신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지만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고 당신을 존경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을 이스라엘로 초대합니다. 당신은 멋진 이스라엘 스파에서 일주일을 보낼 자격이 있어요. 아무튼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 점을 지적해요. 정말로 그 핵심을 짚어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래요. 당신은 그들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응석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그래 자기야 그거야.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건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유권자들, 당신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은 분명한 선이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하고 옳고 그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원들은 각자 진실을 말하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엉망인 거예요. 요즘 그들을 당선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쇼샤나가 맞아요. 오늘날의 리더십에는 뭔가 매우 부패한 점이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란 여론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란 이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리더라면 자신의 비전과 이념, 방향성을 앞세워야 해요. 여론조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부족해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100% 동의해요. 그리고 트럼프를 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공감하고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민주당 쪽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말 하기 싫지만요. 진정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여론조사만 보고 따라갈 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진짜 리더십이 아니에요. 어쨌든 또 한 주가 끝났고 우리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요. 부상당한 군인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도해요. 우리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길 기도해요. 이란에 해로운 이슬람주의 정권이 없는 새로운 날을 기도합니다. 이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